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학범 대표님, 네. 예, 위클리벳 우리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5년인가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횟수로 지금 2018년이니까 4년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4년 사이에 변한 게 있어요. 사실 선거철이 돌아오면은 동물 관련 공약들 또 동물이란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들이 동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또 당 차원에서 동물 공약을 아예 발표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정말 동물을 생각하는 모습이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좀 확산이 되고 맞습니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이 당 차원에서 이 공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4월 12일 날 2018 지방선거 정의당 동물복지 공약이라고 해서 아예 당 차원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어요. 뭐 내용은 되게 많은 게 담겼습니다.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뭐 불법 강아지 번식장 단속,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입양 시 사료 및 치료비 지원, 다 좋다. 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네. 예방적 가축 살처분 축소, 또 동물복지 주간 지정. 그리고 이게 문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채식 식단 제공 확대. 네.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냈습니다. 네. 일단 듣기만 해도 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런 예. 것들은 사실 기존에도 좀 나왔던 공약인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공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동물 적정 의료비 산출 및 시민 참여형 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공론화 이거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당 차원에서 적정 의료비를 한번 산출해보고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데 이제 동물 의료보험 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공론화를 해보자, 이런 공약이 있고요. 예. 두 번째 공약이 더 눈에 띄는데요.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 공약입니다. 일단요 세금자 들어가면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쵸, 예민해지죠. 네. 예민해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에서 관련 공약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이런 공약이에요. 건데, 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반려인들이 나는 그거 싫어 비토를 불러올 수 있는 그렇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공약이 나왔을까? 네, 왜 네. 이런 공약을 냈냐면 이제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동물보호센터, 놀이터, 동물구호 등 많은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인력과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에 반려동물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반려동물과 공생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서 예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뭐 저도 반려인이지만 얘기 들었을 때는 뭐 일정 정도는 네.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과연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인데 맞아요.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죠. 최근에 지자체장 선거 나오신 분들은 다 막 권역별로 네, 구별로 다 만들겠다.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교육센터까지 따로 만들죠. 또 우리 반려견 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직영으로 이제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동물보호 전담부서들도 설치하는 분위기잖아요. 일단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동물등록제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단속해야 되죠. 맞아요. 또 우리 패티캣 산책줄 안 하고 배변 안 치워가지고 이것도 다 단속하고 과태료 매겨야 되죠. 게다가 우리 작년에 개물림 사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력까지 사실은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반려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네. 때문에 그리고 반려동물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인 처리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반려인들이고 그리고 동물을 어떤 면에서는요 동물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네.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더 많이 가지라고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이 지금 포인트인데 반려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제 1,500만 명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비용은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 동물 관련해서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 텐데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네. 먼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모든 부분이 다 세금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일단 반려견을 키우면 수의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동물 등록 수준인데 여기는 아예 그렇죠. 이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칩으로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성화 안 된 반려견은 1년에 약 57,000원. 중성화된 반려견은 1년에 13,000원 정도의 이제 개세금을 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이 막 담배만 펴도 과태료 엄청 때리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사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세도 걷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기도 한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껌도 안 팔고 막 이런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규정, 흔히 말하는 패티켓이죠. 이거 네. 어겨도 바로 세금이 330만 원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세금도 내고 위반했을 때 많은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네. 문득 그냥 얼핏 듣기에는 네. 왜 반려인들이 살기 너무 힘든 곳이야라고 하지만 이게 살짝 비껴서 보면요, 그만큼 동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또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재원 확보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두 번째는 또 독일입니다. 이 뭐 동물 보호복지 독일은 뭐 늘 유명한 곳이라서. 동물 보호복지 관련해서 네. 빠지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반려견의 경우 이제 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키우면 이게 차이가 좀 커요. 지역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있는데 네. 또 마리스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지고 어떤 개를 키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개 종류에 따라서도 네. 견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좀 공격성이 강한 개를 키우거나 이러면은 세금이 더 비싸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마리당 이 정도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의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1년에 한 마리당 12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근데 네. 두 마리를 키우면 12 곱하기 2가 돼서 24를 내는 게 아니라 두 마리째는 26만 원을 매겨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키우면 세금을 더 많이 무슨 누진세처럼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를 키우게 되면 26 플러스 12가 돼서 38만 원. 세 마리를 키우면 여기 또 26만 원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2년, 3년에 한 번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멘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개세금을 또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센데요. 세죠. 예, 네. 굉장히.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또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네. 여기도 셉니다. 이제 오스트리아도 모든 반려견이 이제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제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납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는 1년에 한 93,000원, 두 번째 개부터는 마리당 한 1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일단 뭐 동물 관련해서 세금 얘기 딱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돈 있는 사람들만 동물 키우란 얘기냐. 그렇죠. 근데 저 좀 냉정하게 말해도요. 맞습니다. 동물 키우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사료라든지 관련 용품들은 기본이고요. 사실 매달 동물병원 가서 애 진찰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병에 걸려서 그렇죠. 수술을 해야 할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목돈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키우셔야 되는 게 반려동물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이 충당되는 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쉽게 못 키우게.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기능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 등록률도 아직 낮죠. 그렇죠? 많이 낮죠. 네, 그리고 작년에 뭐 개물림 사고가 이슈될 정도로 아직까지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한테 키우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네. 이게 이제 저는 도입이 되더라도 유예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기존에 키우시고 계신 분들한테 어쨌든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야라고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정의당의 공약이 딱 그거예요.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론화해보겠다. 네. 그런 이제 공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왜 또 세금 가지고 난리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래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성숙한 문화가 돼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저는 좀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